오늘 마켓 비하인드는 IM증권 이용훈 이사님 모시고 오늘 참 시장 관련해서 할 말씀이 오늘 같은 날은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요. 너무 떨어져서 어쨌든 시장에 대한 이사님 말씀을 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뉴욕 시장이 상했던 것보다 더 낙폭이 컸습니까? 아니면 좀 방어했다고 보십니까?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빠진 거죠. 그렇게 이사님도 보시는군요. 네, 일단 어저께 이제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장 반응을 봤을 때 미증시 빠지는 폭이 지금처럼 오늘 끝난 것처럼 이제 그렇게 빠지진 않았었고 그것보다 좀 덜 빠졌었죠. 나스닥이 거의 6% 가까이 빠졌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제 반응을 결국에는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결국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키는 거 그렇죠. 아니냐. 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반응이 된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나스닥이 최근에 좀 급락하고 미국 증시 빠지는 그림을 보면은 이게 일반적인 어떤 하락 패턴이 아니라 뭐 작전주 빠지듯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그 말씀은 이게 낙폭이 급하죠. 길기가. 확 빠진다 이 말씀이신 네네.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동안에 작년 내내 있었던 얘기긴 하지만은 고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던 거에다가 그렇죠. 네. 최근에 이제 관세 이슈 나오면서 실적이 또 줄어들게 되니까 고밸류에 대한 부담이 계속해가지고 유지가 될 거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추가적으로 그 공포감까지 더 덧붙여진 게 결국 경기 침체 리스크가 이제 커진다라는 거. 그렇죠. 극단적으로 뭐 지금 미국채 10년물이 지금 4%를 깨려고 지금 4% 초반까지 와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 며칠 진짜 뚝뚝뚝 떨어지는군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진짜 트럼프가 의도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경기 침체 리스크를 키워버리게 되면 관세를 부담시킨다고 해가지고 당장에 물가가 급등하고 이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물가에 대한 반응은 후행적이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경기 침체가 와버리게 되면은 소비를 또 줄여버리기 때문에 또 그렇죠. 물가가 또 오르지 오르지 않거든요. 않죠. 네. 그래서 진짜로 이제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이러는 거냐 이런 생각도 좀 잠깐 들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양반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미국의 재정 건전화를 얘기하고 있으면서 감세 추진을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관세를 통해 가지고 감세분을 보충하고도 남을 거다라는 계산을 가지고 지금 하는 모양인데 그게 가능한가? 네. 그럼 결국은 이분이 진짜 경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냐 아니면 자신의 이익, 이해관계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냐라는 또 의심도 살짝 드는 거죠. 본인의 사익이요. 뭐 지금도 이미 뭐 코인 시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유. 우리 상식하고는 좀 벗어난 짓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일단은 우리 시장에서 받았던 데미지보다 반도체 쪽이 굉장히 심하게 빠졌죠. 네. 이거는 이제 뭐 관세 부과 이슈에 따른 이제 경기 침체가 그대로 반영이 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그동안 AI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고밸류를 받았었던 부분들이 한꺼번에 이제 반영이 되면서 빠지는 거라고 봐야 된다고 그러면 일단 어저께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패닉이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패닉이라는 말씀이 이사님이 직접 하셨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상보다 훨씬 더 여파가 컸다라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특히 이제 오늘 나스닥이 6% 가까이 5.97%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거. 특히 이제 말씀하신 반도체 관련주도 그렇고 애플 같은 경우는 뭐 거의 10% 이렇게 떨어지고 했던 걸 보면 어제 여기서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게 결국 어제 베트남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관세율이 40% 이상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있었잖아요. 결국은 글로벌 공급망 이거 자체에 대한 어떤 소위 말하는 붕괴 우려감 이런 것들이 좀 백그라운드에 좀 깔려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도 될까 싶습니다. 네, 일정 부분 작용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어저께 그 나오고 나서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캐나다 공장 이제 수주관 가동 중단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또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자동차 재고 역시도 계속해서 감소하기 시작하고 있고 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가가지고 또 공급에 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죠. 다시 정상화된다고 해도 네. 가동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시장은 그런 걸 좀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것저것 뒤져보다가 딱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는데 어제 유독 주가가 강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신고가가 났던 게. 우리나라요? 아니면 미국에서? 아니, 미국이요. 뭐죠? 담배요.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소주 만드는 회사 같은 약간 격이군요. 방어주 성격이기도 하지만은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쪽이 신고가가 난다라는 건 별로 시장에 좋은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대로 시장에 투영이 됐던 거고 상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시장 그 반면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3%대 빠지기는 했지만은 미국보다는 좀 덜 빠졌잖아요. 그런 거죠. 그리고 네. 이제 프랑스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격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 기업한테 미국에 투자하지 말라고 지금 일단 정치에서 이제 아예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도 지금 세게 반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고 난 다음에 베센트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덤비지 말라고. 예,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제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순간에 여기저기서 이제 터져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미국이 이제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이것이 이대로 됐을 때는 그렇죠. 가장 큰 피해는 사실은 여타 국가보다는 미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사실 우회적으로 또 표현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불확실성의 클라이맥스를 좀 지나가는 구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실제 유로존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여타 국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미국 투자를 어떻게 좀 접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극단적인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 접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시스템이나 우리가 삶 속에서 보고 있는 어떤 제품들,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첨단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미국의 영향력이라는 것을 배제하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당장 인터넷 세상이 갑자기 차단이 되거나 없어진다면 모르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구글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되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를 진짜 불러일으켰을 때 미국인들의 또 반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가 2년짜리가 될 것이냐, 4년짜리가 될 것이냐에 대한 또 판단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지금 뭐 바로 여기서 비중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반등을 이용해서 좀 주의실 필요는 있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는 좀 반미라게 해서 반미가 아니라 다른 지역 네. 국가에 투자하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고 그게 복잡하다 그러면 미국보다는 한국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기 그러니까 이제 때문에 분산하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일변도로 가시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미국 시장 관련해서 여쭤봐야 되는 거는 결국 오늘 반도체 쪽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도 말씀하셨던 게 결국 이게 그러면 AI 쪽에 대한 이 기대감이 좀 더 떨어뜨려야 되는 거냐? 왜냐하면 오늘 또 나온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줄이겠다는 얘기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아직은 마이크로소프트 중심이긴 한데 그럼 이게 AI 산업 쪽에 대한 뭐 데이터 센터가 됐든 뭐 그 관련된 연관 산업이었든 이쪽에 대한 투자 비중이 전체적으로 좀 이제 둔화될 여지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이게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가 됐든 뭐 관련 AI 관련 쪽이 됐든 그게 또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 쪽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저는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투자 쪽보다는 그쪽에서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활용이 되는 소프트웨어 쪽에 관심을 좀 더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소비자 단 이렇게 가야 네, 되는. 이제 네. 소위 수익화하는 구간에 그렇죠, 그렇죠. 들어가서 네. 그쪽과 관련돼 있는 비즈니스 쪽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있고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 투자와 관련된 이제 회사들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가 오늘 보니까 101달러 뭐 그 정도 선까지 빠진 것 같은데.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PER 배수로 따지게 되면 이렇게 되면 20배수 초반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 주가의 흔들림을 통해 가지고 진짜 경기 침체가 온다면은 모르겠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 그러면 투자가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당장에 데미지를 입을 만큼 크게 많이 줄어들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만드는 AI 그 가속기나 이 칩에 대한 수요가 확 줄어 이런 얘기는 없는 거잖아요. 휴머노이드 쪽으로 해가지고도 여기가 이제 지금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 그러니까요.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참여를 네. 해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어떤 방향성까지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놓고 본다고 그러면 네. 저는 뭐 여기서 끝이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다만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게 기울기 자체가 완만할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큰 기대는 갖지 마시라. 그러니까 좀 수익률 자체를 조금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에 대한 거는 비중은 줄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도 낮춰야 될 필요가 있다. 네. 버리라는 건 아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야겠죠. 일정 부분은 가져가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사실 작년은 뭐 투자하기 편했던 거죠. 그냥 미국에다 거의 다 사실 우리 서학개미분들이 그렇게 또 많이 하셨고 근데 올해는 확실히 그거랑은 작년과는 다른 어떤 자산 배분을 해야 될 포트폴리오 배분을 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 이렇게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 얘기로 좀 오면 어제 우리 시장 제 기억 어제 장 초반에 제가 개장 방송할 때 2.7%인가인가요? 그때까지 코스피 떨어진 거 보고 그 이후에 이제 저도 오후에 이제 끝날 때쯤 보니까 의외로 깜짝 놀랐던 게 1% 이하로 이제 낙폭이 줄었더라고요. 0.7% 정도 어제 국내 시장 어제 제가 보겠습니다. 0.76%까지 코스피가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이 되는데요. 코스닥은 0.2%고 이렇게 지수만 놓고 보면은 올 들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러니까 개장 초반에 낙폭이 컸더라도 오후장 들어가서
낙폭을 줄이거나 오늘 플러스로 반전하는 이런 상황이 어제도 사실은 연출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시장에 대한 일종의 좀 뭔가 기대감을 가져도 될 만한 근거입니까? 대기 매수세가 좀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살 사람들이 뒤에 쫙 있다. 네. 근데 이제 그 기대감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오늘 이제 10시에 선고가 나지만 11시입니다. 11시입니까? 헌재 판결도 이제 나오잖아요. 네. 그럼 사실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 들어와가지고 고객예탁금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업데이트된 거 보니까 60조 근처까지 있었던 게 55조로 또 줄긴 줄었어요. 이제 아마 공모주도 일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49조 대까지 떨어졌었던 게 지금 55조 내외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지금 대기 매수도 일정 부분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스마트머니들이 근데 이제 보시면 최근에 그 신용 부분을 꽤 많이 줄이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줄이는 게 스마트머니들이 줄였느냐 아니면 또 털려서 줄어든 거냐 이제 그 부분은 좀 다른 문제일 수는 있긴 한데 그렇죠. 신용잔고 역시도 좀 최근에 지금 거래소하고 코스닥 역시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오히려 지금 지수대에서 봤을 때 이게 계속 늘어났었으면 나중에 폭탄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충격을 받았을 때 하방의 리스크를 그만큼 조금 줄일 수 있다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한 가지 저도 어저께 반등의 폭이나 속도 자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빨랐고 셌습니다. 우리 증시가.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은 7%까지 빠져서 출발했었던 게 2.7% 마이너스에 끝이 났거든요. 저 일본이 7%까지 떨어지는 거는 정말 의외였어요. 네, 동시호가 때 동시호가 개시하면서 네. 그렇게 빠져서 출발했다가 이제 돌아섰던 거고요. 그런 맥락을 놓고 보면은 우리만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빠져서 출발했다 반등을 줬었던 것 같아요. 어제 환율도 보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1,452원, 그러니까 15원이나 떨어졌는데 결국은 오늘 달러 인덱스 101까지 좀 떨어졌고 이렇게 되면 좀 우리 외환시장 그 환율도 원달러 환율도 조금 더 좀 이렇게 좀 하락할 수 있는 기대감을 좀 가져볼 법하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시장의 달러 약세 기조 대비해서는 여전히 우리 원화가 약한 편입니다. 그건 그렇죠. 이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경계감이 남아 있는 거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정치적인 이슈가 이제 해소가 되는 시점에서 그 시장 반응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그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원화가 그 달러가 약세 구간이면 원화도 강세 구간일 텐데 그 강세가 더 강화가 될 것인지 그렇죠. 아니면은 달러가 약세 구간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약세로 돌아선다든지 아니면 이 속도 자체가 좀 완만해진다든지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보는 어떤 시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게 공교롭게도 환율이 지금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뚝 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정치적 이 이슈가 좀 딱 맞물리다 보니까 이게 한쪽 방향으로 겹치면 환율 그러니까 하락세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1,440원대 이하로 내려오기가 좀 만만치 않은 건데 뭐 혹시 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드는데 이런 섣부른 예측은 이제 의미 없는 거고요. 이제 섹터들 얘기를 또 좀 이사님 오셨으니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를 비롯해서 최근에 특히 이제 공매도 이번 주 재개되고 난 다음에 2차 전지들이 사실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제 바닥 다 온 거 아니야라는 생각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하시던데 분위기가 이게 바닥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 같아요 요즘엔. 외국인들이 일단 타겟을 잡았던 걸 가만히 보시면은 일단 그 대차장고를 갖다 공매도 개시 전에 많이 늘렸었던 거는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 조선, 방산, 뭐 꽤 많이 늘렸었는데 실제로 거기서 그 공매가 크게 나온 거는 지금 사실 이제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죠. 제일 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성장 산업으로 분류가 돼 있지만은 지금 성장이 좀 정체가 돼 있는 구간이잖아요. 맞아요. 네. 캐진 구간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당장에 숫자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타겟이 된 데다가 이번에 관세 이슈라든지 미국의 어떤 대응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별로 없죠. 그런 섹터다 보니까 타겟이 됐던 것 같고요. 네. 여기가 이제 주가 빠진 폭이 크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수 있긴 하지만은 당장에 이것이 업황이 돌아서는 게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V자 반등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유럽 쪽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굉장히 늘었거든요. 1월, 2월, 3월 내내 지금 굉장히 꽤 크게 늘어났는데 문제는 지금 거기에
판매됐던 배터리가 우리 게 아니군요. 우리 게 아니라 이제 중국산 중국 거군요. LFP 네. 배터리 장착된 것들이 많이 팔렸기 때문에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2차 전지가 이번에 조금 더 많이 얻어맞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살을 덧붙이자면 오늘 아침에 저도 이제 들은 외신인데 유럽하고 중국하고 전기차 관련돼서 이 관세 부분에 대한 서로 협의가 진행 중인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45% 최대 45%가 지금 이미 때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거 서로 이렇게 하지 말자. 미국도 우리 괴롭히고 있는데 서로 너네는 좀 보조금 줄이고 우리는 좀 관세 낮출게 이렇게 하자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로 봐서는 그 기사가 또 결국 우리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썩게 반가운 기사 같지는 또 않네요. 우리는 좀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일단 이 트럼프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특히 우방 국가들에 대해서 예외 없이 오히려 더 가혹할 정도의 관세를 부과를 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유로존 입장에서도 이제 마냥 사실 유럽이 미국에 의지하고 있는 거는 사실 군사력입니다. 예. 근데 군사력에 있어가지고 이제 자꾸 뭐 철군을 한다. 그리고 니들이 알아서 해. 그리고 많이 방위비를 이제 요구를 한다 그러면 유럽 쪽에서 방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대부분의 상당 부분의 돈을 써가면서 직접 방위에 대응을 한다고 했었을 때 미국의 필요성은 그만큼 줄어들게 돼요. 그렇죠. 러시아 얘기를 자꾸 하고 러시아 트라우마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은 실제 역사를 놓고 보시면 러시아가 프랑스나 독일을 직접 침공한 적은 없습니다. 반대가 많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럽 쪽에서는 네. 국방을 직접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미국한테 그렇게 압력을 받아가면서 가느니 오히려 대안을 모색한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국이 나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특히나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친중적인 어떤 방향 스탠스가 원래 강하니까. 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경제를 판단하는데 더 어려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질문은 이제 그래서 이 관세 관련돼서 이제 그래도 뭐 우리 투자자분들이 한번 보실 만한 섹터가 어딜 거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사님이 쭉 그동안 말씀하셨던 조선, 방산, 바이오, 엔터 뭐 이쪽일 것 같아요. 여기가 특히 어제 보니까 엔터도 괜찮았고 조선, 방산도 괜찮았고요. 그렇더라고요. 여전히 이제 그 기존에 갖고 있었던 섹터에 대한 그 선호 이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신 거죠? 네, 섹터에 대해서는 현재 제 포트 중심이 조선이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고 바이오는 근데 포트 비중을 많이 줄여서 이제 조금 채운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크진 않고요. 여기에 이제 엔터가 좀 들어가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제 엔터가 아마 9월 말경에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한류 행사 그 콘서트를 저쪽 그 중국 휴양지 쪽에서 하려고 좀 한 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계획으로 일단 나온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은 엔터 쪽 같은 경우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 현재로서는 저는 그쪽에 비중이 좀 실려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미국 증시에서도 보여줬지만은 이게 이제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 가능성 이런 것들까지 이제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이를 조금 더 봐야겠지만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만 아니라고 그러면은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떻게 덜 빠져가지고 사실 안 샀는데 최악의 시나리오만 아니라고 그러면 다음 주 중에는 조금씩 담아볼 생각도 있습니다. 반도체라는 거는 대형주도 있겠지만 소부장까지 다 저는 반영을 하시는 일단은 대형주만? 삼성전자 위주로만 대형주만 말씀을 할 생각이고 짧게 방산주만 하나 더 해줘. 방산주 사실은 이사님이 좀 비중을 줄였다는 말씀은 전에 하셨었는데 네. 여전히 보면 탄탄해요. 네, 방산주 이제 최근에 계속 거의 가시화되어 있는 것들이 폴란드 계약은 이제 현대로템 쪽에서 하는 거는 거의 확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인도 또 수출을 100대 하기로 그건 오늘 뭐 기사 나왔더라고요. 큰 의미 없는 숫자고요. 네, 근데 이제 어찌 됐든 간에 방산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 네. 유럽이랑 미국이 진짜로 결별이 될 것이냐가 이제 변수긴 한데 만약에 진짜로 갈라서는 분위기가 된다 그러면 한국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변수로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포텐셜은 있다. 근데 저는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포지션 이상을 크게 늘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참 엄혹한 그런 시장 흐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또 오늘 이사님과 시장에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 좀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